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5강에서는 합격 2차 제 5강에서는 합격 자기성장 소개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소서 혹은 자기성장 소개서는 현재는 경기도에서 개인 면접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지원하시지 않더라도 본 강의를 들어놓으시고 추후에 올해부터 혹시라도 임용제도에서 자기성장 소개서가 지역별로 들어온다면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성장 소개서를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합격 자기성장 소개서를 위한 시험 요강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성장 소개서의 시험 요강이 중요하겠죠. 자기성장 소개서는 어떠한 시험 요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자, 먼저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그리고 사실을 기록하기, 작성 OX, 네,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만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활동, 그리고 과도한 스펙, 그 다음에 수험생을 유추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이러한 부분들은 작성 OX 맞습니다. X입니다.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 활동이나 그 다음에 과도한 스펙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평가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의 교육기관이나 자,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또 어느 유치원에서 근무했고요. 이렇게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은 지양합니다. 작성이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하면 안 되느냐?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네, 거짓인 내용들을 작성하는 경우 등은 하면 안 된다. 네, 지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냐면, 자, 자료의 화면이 너무 좀 작으니까요. 네, 조금 화면 크게 해서 캡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자, 일단 분량을 맞춰야 되고요. A4 용지 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 두 문제씩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맞추기. 자, 기술 방법은 자유롭게 기술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작성은 한글로만 작성을 해야 되고, 글씨체는 네, 휴먼 명조체로 작성을 해야 되고, 글씨의 크기는 12포인트. 자, 색깔은 검정색. 자, 줄 간격은 160%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표기는 불가능하지만 강조와 밑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작성한 내용의 상단에 보면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작성한 내용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명은 수험번호와 괄호 열고 성명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작성 시 내용 선택의 주의점, 아랫부분은 실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요강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시험 요강에 따라서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성장 소개서는 그러면 언제 작성하고, 그리고 또 공부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네, 이러한 시험 요강에 따라서 간단하진 않아요. 시험 요강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막연한 감이 들지요. 자, 자기성장 소개서의 경우에는 2018학년도까지를 기준으로 또 경기도의 시험 요강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경기도 시험 요강에 따르면요, 자기성장 소개서는 우리가 언제, 보통 대략 12월쯤 언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자기성장 소개서 양식을 올려주지요. 그럼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교육청에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제출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1차 발표가 난 날 이후에 며칠 내에 자기성장 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성장 소개서를 잘 쓰려면 우리가 어떤 공부가 필요해요? 내용은 자기 내용을 쓰면 되고 문제는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를 주지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본인의 내용을 밑에 있는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무엇을 공부하면 자기성장 소개서를 잘 쓸까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언제 공부하냐면 바로 1차 교직 논술 형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직 논술 형식을 배워요. 그래서 논술 형식을 배우시는 부분을 1차 때 여러 번 준비하시고 반복하시고 1차 시험을 위해서 애쓰시는 내용이 2차에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말씀하실 때,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은 1차 교직 논술 형식 공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죠. 1차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별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요. 네, 그래서 작성하는 시기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서 올려놓은 형식에다 작성하면 되고, 두 번째 공부법은 잘 작성하는 법은 1차의 교직 논술 형식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성장 소개서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요. 채점이 될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채점은 되지 않고 있죠. 지금 2018학년도 경기도 요강에 기준한다면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작성을 할까요? 맞습니다. 자, 개인 면접 때 집단 토의가 아니고 개인 면접 때 개인 면접 질문이 바로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의 진위 여부는 언제 확인합니까? 평가에서는 그렇죠. 면접 시에, 개인 면접 시에 질문으로 정답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는 채점이 되지 않지만 개인 면접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잘은 내용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글의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에서 스스로 구술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해 놓은 글이 논리적일수록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설득력이 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성장 속에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 그렇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작성하면 된다. 자, 두 번째 공부법은 1차 교직 논술 형식을 가지고 오면 된다. 내용의 조건은 밑에 있는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내용은 주기 때문에 형식의 조건에서는 1차 교직 논술 형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채점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개인 심층 면접 질문에 해당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답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전을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실전 내용을 조금만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은 우리가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2차의 키워드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자기성장 소개서를 쓰고 시험장에 갔어요. 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답할 때는 맞습니다. 가능한 한 암기를 하시면 유리하다. 그래서 암기를 해서 자기성장 소개서의 정답 내용을 암기해서 어떻게 전달한다? 맞습니다. 예비 공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열정적으로 전달한다. 네, 똑같은 수험생과 다른 수험생과 똑같은 답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잘 작성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해서 이 선생님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평가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전 때 활용하세요. 실전 때. 자, 그러면 자기성장 소개서의 최근 3개년간 3학년도에서 3학년도간 경기도에서 출제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출제된 문제는 타 시도에서 혹시 자기성장 소개서가 들어온다면 비슷한 형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는 또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또 나온다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 전체 틀을 좀 구분해 볼게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까? 자, 우리가 3학년도 동안 총 4문제씩 각각 4문제씩 출제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선생님들 형광펜 준비하시고 있으시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가지 형광펜색을 좀 준비해 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먼저 교직관, 교육 철학 관련 저서와 버킷리스트 하이라이트. 자, 두 번째 2017 교사상 및 관련 책 구절 하이라이트. 자, 2018 교육 성장 경험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자, 이 세 가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 철학 혹은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치원 교사로서 가져야 할 교육 철학과 혹은 교육관에 대한 키워드를 핵심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노란 색깔 하나 준비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자기성장 소개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경기도 시도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노란색은 경기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할 겁니다. 자, 2016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자, 그 다음에 2017 학생 중심 교육 실험 방법. 자, 그 다음에 2018 혁신학교 가치. 자, 지금 노란색 요 세 가지는 바로 그렇지요. 교육 정책이에요. 자, 어느 도시? 그렇습니다. 경기도죠. 지금의 경우에. 지금 문제들은. 자, 경기도 교육 정책이에요. 자, 서울에서 만약에 출제한다면 그렇죠. 서울 교육 정책. 또 대구에서 출제한다면 대구 교육 정책. 제주도에서 출제한다면 제주도 교육 정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 경상도 각각의 시도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의 교육정책을 출제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기타 파란색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학생, 학교 현장 이해 관련 교육봉사 실천 경험.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상담. 자,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한 성취와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학급 운영 계획, 인사말과 포부, 가정통신문. 자, 그 다음에 학창시절 고민 상담. 지금 방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 현장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교육 현장 관련 문제.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정도 남아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의 역량. 또 하나가 밑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집단지성의 힘에 의한 성취 및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의 변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육 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과 관련된 시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우리 합격 자기성장 소개서 작성을 위한 기출문제 분석은 그래서 총 몇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교육 철학, 교사로서의 교육 철학과 교육감. 두 번째, 해당 시도의 교육 정책. 세 번째, 교육 현장 문제, 학생 문제든 현장의 문제든 유아들의 문제 혹은 유아 교육기관의 문제든 묶어서 교육 현장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그때그때 교육의 흐름에 따른 변화, 사회의 변화에서 교육 시사 문제에서 총 4가지 정도의 문제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에서 개인 면접 작성을 위해서, 개인 면접을 위해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 성장 소개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경기도에서만 자기 성장 소개서를 요구하지만 기타 지역에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공부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성장 소개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맞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는 무엇을 합니까? 1차 준비 기간 동안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1차 교직 논술 형식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 개인 면접 때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성장 소개서의 시험 요강, 기출문제 개인적으로 정리 잘 해놓으시고 우리 2차 때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부를 하시면서 두 가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자기성장 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2차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키워드 문제가 하나 있죠. 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는 유치원 교사로서 자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나에게 유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차를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차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뿐만 아니라 2차 전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하나는 나에게 유아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공부하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제6강에서는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만나도록 해요. 자, 정말 오늘도 멋지셨습니다. 아리아리 합격!